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회소의 권리 보호의 필요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 요건에서 소송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이 요구됩니다. 특히 소송물과 관련해서 소송물이 특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민사소송의 청구로서 적합에 의하며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중복제소 기판력이 없어야 하며 확인의 소유 같은 경우는 특별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소이익은 통상 세 가지 민사소송 전체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소송 소이익과 이행의 소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소이익,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소이익,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익이란 것은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실질적 이익인데,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얻는 이익과 소송과 관련된 이익이 있습니다. 주관적 이익은 당사자 적격으로 나타나고, 원고 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나타나게 되고, 객관적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권리 보호의 자격, 청구 적격과 권리 보호의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역시 권리보호의 필요 이익이 요구되고, 통상 협의의 소이익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소이익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의 원고적격에서 후단의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금액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다수설에서는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설은 전단의 법률상 이익과 후단의 법률상 이익은 동일한 법률상 이익으로서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고, 후단은 처분의 위법성을 계속 확인하는 독일의 계속 확인 소송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협의의 소이익에 관한 내용은 규정에 없고, 법률 규정이 없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설입니다. 비가설입니다. 그러나 다수설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소이익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원고 적격이 있으면 통상 더 나아가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의 소이익까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보듯이 소의 이익이 없는
소멸된 상태를 검토해야 됩니다. 주로. 그래서 기준은 소의 기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조문에서 12조 후단에서 살펴보듯이 처분의 효력이 기간 등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이런 경우 소이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취소 판결을 통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권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통상 세 경우 소이익이 없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정직 2월 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이 있었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간이 종료된 경우, 비록 승소하든 승소하지 않든 판결 선고 시점에서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이익이 없습니다. 한편 대집행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경우 이미 대상이 소멸한 경우, 마지막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제기했는데 다시 그 이후에 합격한 경우, 이런 경우 소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조 후단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입니다.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두 번째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보다 넓은 부수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익이나 명예 같은 이익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판례에 나타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전력이 후행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또는 전제요건이 되도록 법령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앞에 있는 내용을 취소소송 제기하고 있는데, 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후행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전제요건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기간의 경과가 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특수한 소의 이익과 관련된 아까 민사소송에서도 공통 개별 요건이 있듯이 특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인가 자체의 취소를 고해야지 그 원인되는 법률관계의 취소를 주장하면은 소이익이 없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느냐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요구되었지만 현재는 민사소송하고 다르다. 따라서 비록 이행소송이 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 가능합니다. 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원처분이
취소되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을 다툴 소익이 없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 정한 제재기관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불령인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규칙 형식으로 제재처분 기준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저는 합체 판결이 있습니다. 긍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는 법규명령 형태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례는 법규명령이 아니고 플러스 행정 규칙 형태로 있는 경우도 확장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사항은 이렇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 영향평가법입니다. 법에서 등록 취소하거나 요구를 기간에 정하여 업무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6호 평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이와 관련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호에 행지처분의 기준 필요한 상황 불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규칙 불령입니다. 시행규칙 기준은 별표위와 같다. 이런 경우에 이 별표위와 시행규칙 10조는 형태는 법규명령 형태입니다. 법규명령 형태지만 효력은 행정규칙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데 어떤 행정규칙입니다. 이거는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 이와 같다. 여하튼 이 기준에 따라 행정청이 정직 3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에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다시 8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신규 계약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한 경우 이 8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일 때 각 위반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그래서 2건을 해서 등록 취소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자 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취소 소송이 이미 3개월이 도과되었고 이후에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지 3월 처분을 각하하게 되면은 등록 취소에 대해서 다투어서 선행 처분의 위법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고 하자의 승계와 관련해서 인정이 안 되면은 등록 취소는 청구 기각이 됩니다. 여하튼 기간이 도과됐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 각하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선행 앞에 있는 6호의 처분이 후행 처분의 전제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의 기준과 관련해서 소의 이익이 있다. 비록 정직 사무를 다 도구해서 이 정직 사무를 취소 처분을 승소하든 배소하든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후행 처분의 이 요건을 다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한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 사례입니다. 한편 정지처분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에는 어찌 되는가? 이 경우는 원래대로 소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가중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6월 내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소송 기간 중에 전체 1년이 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처분을 추가 처분을 받더라도 1년 도가 되면은 저 앞에 처분과 뒤에 처분이 연 2회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다시 소이익이 없다 하는 판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